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펍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김상한입니다. 이 자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를 갖고 있는 게임 장르인 배틀로얄을 시작하게 된 펍지의 탄생 그리고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펍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마리아님께서 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펍지의 PD이자 CEO이고 제 원래 백그라운드는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2000년부터 한국에서 게임을 쭉 개발해 왔었습니다. 펍지가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펍지는 100명의 사람들이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전투를 벌이는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의 게임입니다. 펍지 이전에도 라스트맨 스탠딩이라는 형식의 게임이 없었던 건 아닌데 펍지가 세상에 나옴으로써 배틀로얄의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사실 펍지는 소위 트리플 A 스튜디오가 만든 게임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 40명의 인원으로 1년간 개발을 해가지고 2017년 3월에 스팀의 얼리 액세스라는 형식으로 테스트 형태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미완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펍지는 얼리 액세스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매출, 판매량, 동시 접속자 수 등 7개 분야에서 기네스 기록을 얻게 됩니다. 동시 접속자 수 자체도 정시 런칭 때까지 250만 명을 넘게 됩니다. 이런 자체적인 성과 이외에도 배틀로얄 출시와 동시에 배틀그라운드 출시와 동시에 수많은 배틀로얄 게임의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현재 2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연간 그 시장의 가치가 20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포트나이트는 다들 아시죠?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은 원래 그 마인크래프트와 유사한 샌드박스 형태의 게임으로 먼저 출시가 됐었던 게임입니다. 근데 이 포트나이트가 2010년 9월에 배틀로얄 모드를 입혀서 재출시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1년 만에 1억 명이 넘는 유저가 생겼고 2018년에 24억 달러라는 매출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보고 나서 수많은 게임 회사들이 배틀로얄 게임을 출시하게 됩니다. 먼저 FPS 대작으로 불리는 콜 오브 듀티가 2018년 말에 배틀로얄 모드를 넣어서 출시를 했고요. 이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사상 최고의 출시를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3일 만에 전 세계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콜 오브 듀티 월드 워 2의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혜성처럼 올해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이 나타납니다. 이 게임도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출시 한 달 만에 5천만의 유저가 생겼고 9억 5천만 달러의 매출도 기록하게 됩니다. 펍지 또한 이런 폭발적인 성공에 기반해서 플랫폼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는 엑스박스에 출시를 하였고 약 2018년 상반기 탑페이드 게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 한편 모바일은 2018년 3월에 출시를 했는데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도 하루 접속자 수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에베니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 펍지 모바일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그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중동까지도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이런 펍지와 유사한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유저의 수가 하루에 1억 명이 넘을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틀 로얄이라는 게 라스트맨 스탠딩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인데 그냥 모두가 모여가지고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전투를 벌이는 게임인데 이게 갑자기 전 세계를 사로잡는 장르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펍지의 탄생 오리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펍지의 오리진은 펍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브랜든 그린이 모드에서 출발합니다. 이 모드라는 거는 어떤 게임이 출시를 했을 때 그 게임이 툴하고 소스를 유저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스스로 이 툴을 가지고 새로운 게임 플레이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펍지 오리진인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 로얄이라는 모드는 아르마라는 게임의 모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게임 그 아르마라는 게임에서는 이 모드를 장려했기 때문에 모드 컨테스트를 열었었는데요. 그래서 브랜든 그린이 그 컨테스트에서 상을 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대중적인 게임들이 모드에서 출발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이 있죠.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은 원래 밸브의 하프라이프의 모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 다음에 도타2라는 게임은 원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3의 모드에서 출발했었던 게임입니다. 올해 굉장히 인기를 끈 게임이 있는데 오토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도타2의 모드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게임 플레이가 어떤 이런 언더그라운드에서 발화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더그라운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재미를 위해서 게임 플레이를 시도하고 끝없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게임 플레이가 탄생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게임 플레이 중에 일부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게임으로 진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임들은 굉장히 많은 예산과 돈을 들인 트리플 A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게임들은 이런 언더그라운드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이 언더그라운드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실험을 하게 되고 또 이익이 아니라 스스로의 재미를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임 플레이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펍지 또한 브랜든 그린의 모드 또한 이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다시 펍지의 개발로 돌아와 보면 다시 펍지 이야기로 돌아보면 한국은 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이 굉장히 빨리 구축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소위 온라인 게임이라는 장르가 빠르게 발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온라인 게임 서버라든지 그런 관련 기술과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다만 펍지를 개발을 시작했던 2016년에는 전 세계 환경이 모바일로 많이 변하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브랜든 그린은 아일랜드에서 혼자 플레이어넌스 배틀 로얄이라는 모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이 배틀 로얄이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하던 중에 브랜든 그린이 이 모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연락을 해서 한국에 와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해서 함께 개발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이게 바로 펍지의 개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브랜든 그린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상을 가진 크리에이티브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전 세계 언더독 개발자들을 컨택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게임 개발의 허브로서 전체적인 설계, 컨셉 아트, 기술을 책임지는 가운데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의 개발자들을 초대를 해서 리로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트 형태로 개발을 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마렉과 파벨이라는 개발자가 있었는데, 이 둘은 건플레이를 만드는 데 굉장히 미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 와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용기 있게 한국에 와주셔서 함께 건플레이를 만들었고, 그들이 만드는 액션과 건플레이는 아직까지도 펍지의 고유한 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그 트리플 A 스튜디오에서 일하다가 이제 좀 더 자유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전향한 세드릭이 3D 캐릭터 모델링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레이븐 스튜디오를 나와서 프리랜서로 전향했던 현이라는 친구가 저희 펍지 월드의 일부분을 담당해 줬었습니다. 이렇게 펍지의 초기 월드는 크기가 8kg 바이 8kg로 굉장히 큰 사이즈였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러시아, 스페인 등등 여러 나라의 개발자들이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복잡한 방식의 개발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결과로 얻어낸 것은 먼저 이 펍지라는 게임이 전 세계 어느 나라랑 어느 문화권에서도 다 받아들여지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펍지가 런칭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도 이게 한국에서 개발된 게임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서구권의 사람들은 이 게임이 당연히 서구권에서 개발된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스타일이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스타일이었는데, 원래 아시아에서는 주로 애니메이션풍의 게임들이 많이 인기를 있었는데 펍지를 통해서 리얼리스틱한 스타일의 게임도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게임 외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저희는 개발 처음부터 이 글로벌한 커뮤니티와 함께 이 게임이 성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스노우볼링을 했었는데, 이는 이 커뮤니티 스노우볼링은 게임이 런칭된 이후가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초에 브랜든 그린이 만들었던 그 배틀로얄 모드가, 아르마의 모드가 스팀 워크샵이라는 곳에서 다운로드를 했던 사람의 숫자가 80만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 그린이 운영하는 모드의 PCU,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 수는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든 그린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 2만 명 정도였습니다. 현재 브랜든 그린의 트위터 팔로워는 62만 명. 그 다음에 펍지의 트위터 팔로워는 143만 명이고,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이 모드의 팬들이 저희 커뮤니티 스노볼링의 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팬 베이스를 가지고 저희는 점진적으로 이 팬을 늘려가는 어프로치를 썼습니다.
개발하는 1년 동안 총 저희는 4번의 테스트를 했는데요. 아직 게임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이 팬들에게 유대감과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개발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고 함께 개발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4번의 테스트 동안 첫 번째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가 가능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 커뮤니티가 증대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팬들 중에서 특히 트위치 스트리머들 중에 배틀로얄을 좋아하는 중상위권 스트리머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베타를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들이 또 그 키를 나눠줄 수 있는 키들을 주고, 그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게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스노볼링이 돼 커뮤니티가 커가는 과정을 1년 동안 거쳤습니다. 그 끝에 저희는 미완성인 상태의 게임을 스팀 얼리 액세스라는 형태로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 스팀 얼리 액세스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게임을 완성되기 전에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리 어댑터들에게 이 게임의 코어 게임 플레이를 선을 보이고, 이들과 함께 나머지 게임을 개발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디지털 매체와 게임이라는 특성에 되게 적합한 특성이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에서 킥스타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초기에 완성 전에 런칭을 함으로써 나머지 개발까지의 그런 개발비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줬던 코어 팬들을 형성할 수가 있고, 이 코어 팬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더 게임 플레이를 완성해 갈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선택해서 아직 완성되기 전 개발 1년 만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다만 펍지는 이 얼리 액세스 단계, 그러니까 미완성인 단계에서 너무 많은 유저들이 구매를 하시는 바람에 이 많은 수의 대중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꽤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게이밍 비디오 콘텐츠가 증대되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에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슈퍼데이터의 결과에 의하면은 게이밍 비디오가 기존의 미디어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와 시간량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펍지는 이런 게이밍 비디오의 성장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게임이었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비교적 짧고, 이 짧은 플레이 타임 동안 100명의 유저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박진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이 펍지라는 게임을 할 때 매번 똑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계속 다른 상황으로 게이밍 비디오 콘텐츠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 게임을 하게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게이밍 비디오 콘텐츠가 재미가 있으니까 시청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펍지라는 게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펍지라는 게임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펍지라는 게임이 되게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글로벌 언더독들이 협업을 했던 것을 꼽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게임을 얼리 액세스로 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한 다음에 출시하기 전에 먼저 출시를 하고 대중들과 호흡을 하면서 완성해 갔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스노우볼링입니다. 완성한 뒤에 완성된 프로덕트를 유저들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처음부터 호흡을 하면서 점점점 키워갔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게임성이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성이 현재 게이밍 비디오 콘텐츠의 확대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게임성을 가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저희가 이걸 다 계획한 건 아니고 계획하거나 다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만들었던 시점에 굉장히 운이 좋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펍지는 PC와 콘솔을 포함해서 6,500만 장 정도 판매가 되었고 모바일 게임을 포함하면 중국을 제외하고 매일 접속하는 유저의 숫자가 5,500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배틀로얄 장르를 시작했던 펍지의 탄생 배경과 그리고 핵심적인 성공 요소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펍지의 성공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좀 더 하려고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는데요. 먼저 현재 펍지의 유저 수가 전 세계 한 5억 명 정도가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더 많은 영화와 같은 더 많은 미디어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펍지의 유저들이 궁금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공개된 펍지 이야기 비디오를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When I was a boy, I watched my world explode. I thought I lost everything in that fiery nightmare. But what I found in the rubble of my childhood awakened me. I was the first lone survivor of Erengel. But I would not be the last. The island showed a scared boy that he could be a survivor. That's what I want for you. To meet your true self. Will you embrace who you're meant to be? Or is this all you are? Will you find a person strong enough to conquer their fear? Or will you die because you were too weak to understand it? Yes, my friend, everyone is searching for themselves. That search ends here, the place I once called home. Welcome to my battlegrounds. 다음으로는 e스포츠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스포츠는 1대1 구도의 e스포츠였습니다. 저희는 되게 다자간 구도의 e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걸 본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함으로써 펍지가 e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e스포츠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 이상의 위상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축구나 야구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놀이 이상으로 이제 프로가 될 수 있고, 직접 플레이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함께 시청하는 즐거움으로 갈 수 있다면
이게 하나의 문화로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펍지를 즐기고 있는 유저들은 인도와 중동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나 중동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게임을 본격적으로 접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많은 지역에서 게임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펍지가 어려움이 많지만 이러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음악이나 영화 그리고 스포츠처럼 양지의 엔터테인먼트가 모두의 취미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